칠타원 정세월님은 1896년 1월 26일 전북 김제군 만경면 인흥리에서 부친 문명과 모친 이명인화의 10남매 중 5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천성이 활달하고 근실했으며 3살 때부터 백부스라에서 양육되어 16세에 불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서중한과 결혼하셨습니다. 전처 소생의 딸 둘을 친딸과 다름없이 사랑하여 인근의 칭송이 자자했으며 부모를 휴양하며 하솔의 도도 분명히 하여 가족들이 모두 따랐고 이웃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원기 9년 불법연구회 창립과 익산 총부건설의 초대회장인 부군과 함께 당시 3천여 평의 기지 대금과 건축비 일부를 의연하셨습니다. 원기 12년 1927년 부군과 더불어 가산을 정리하고 교단 창업에 전무하기 위해 총부군내로 이사하시고 생활하던 중에 부군의 병이 우연히 발병하여 효차를 보지 못하고 원기 15년 1930년 6월 2일 49세 일기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칠타원님은 큰 슬픔이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원기 17년 전무 출신을 단행하셨습니다. 이후 총부식당 주임으로 7년간 알뜰한 공심으로 살림을 꾸렸으며 원기 26년부터 3년간은 총부 순교로 교화 발전에 노력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가 직접 여자 정수위단 15단을 조직할 때 여자 정수위단의 일원이 되셨으며 8.15 광복 이듬해인 원기 31년 전제동포 구호소 주임으로 1년간 구호 사업에 종사했으며 원기 32년부터는 총부 순교로 1년, 총부내 감원으로 2년, 양로원 주임으로 1년을 일하셨습니다. 회보 제4호에 공부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구별이라는 감상문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1935년 동선 때는 투철한 공부심으로 소태산으로부터 초견성 인가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원기 39년 6월부터는 중앙수양원에 입원하여 수양에 힘쓰다가 원기 62년 열반을 얼마 앞두고 음력 9월 보름경에 가야겠다고 미리 날을 받아두더니 과연 9월 13일 양력 10월 25일 82세로 열반하셨습니다. 유성교당에 계시는 민성어 교무님께서 칠타원 정세월 선지님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8년 불법연구회 창립총회가 있기 1년 전 6월입니다. 이곳은 길이 험난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장소가 협착하오니 마땅히 교통과 장소가 편리한 곳을 택하여 모든 사람의 앞길을 널리 열어주심이 시대의 급선무일까 하나이다. 칠타원 정세월 정사님과 주산 서중한 대호범님은 대종사님께 지성으로 간청했습니다. 대종사님은 그 간절함에 허락을 하십니다. 칠타원님은 이때 대종사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만법길 일기하처라는 의두도 받았고 세월이란 법명도 이때 받았습니다. 이로써 변사를 떠나 익산에서 본격적인 이런 해상이 펼쳐집니다. 원기 9년 6월 1일 이리 보강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가 개최됩니다. 이 창립총회에서 대종사님은 총재로, 추사님은 회장으로 선임되십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바로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총부 기지대금과 건축비를 희사하십니다. 이후에도 총부 살림의 경제적 후원을 이어갔고 또 공부에 지장을 준다고 옆방을 5개월 만에 철회, 동양척식회사에서 3,000평의 논을 빌려 농사를 짓도록 하십니다. 화재가 나서 완전히 소실되었지만 인화당 약방까지 희사해 교단 경제의 기체로 삼으려는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인화당 약방은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큰 규모의 한의원이었습니다. 이렇듯 칠타원님과 주사님은 교단 초창기 업적은 대단히 크고 컸습니다. 후일 대산종사님은 칠타원님 영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칠타원은 원평에서 회상 초창에 대종사님께 신을 바친 후 선종법사님과 열반에 드시기까지 그 신성과 서원이 일관되었고, 또 익산 총부 건설 당시 총부에서 여러 선진들과 뜻을 같이 해서 주인 노릇하시었으며, 부근 대신은 추산 서중한 선생을 입교시켜 교단에 크게 이바지하게 하여 원기 9년 제1회 준비총회를 할 때 회장직을 맡게 하고 현 총부 기지를 확보하는 데 전적인 책임하에 희사했으니 그 이면에는 칠타원이 조정했었다. 그러므로 칠타원이 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 공덕 교단과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칠타원님은 동하 6개월의 제1회 정기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이때 고개를 회회 내지르며 조리를 하던 주산 종사님 선지님을 따라 같이 고개를 회회 내지르며 조리질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아하, 쌀 이는 것도 다 법도가 있는구나. 손자녀인 이미연 현재 원광대 도서관 부관장님으로 계신 분은 할머니가 이때를 회상할 때마다 우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칠타원님은 모든 것이 소중하였고 또 공부하기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정기훈련을 기회가 되는 대로 나셨고, 농업부 기성연합단, 인제양성소 기성연합단에도 육신과 금전으로 후원하면서 교단 창립의 역사에 칠타원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칠타원님의 본명은 정인홍으로 1896년 음력 1월 26일 전라북도 김제군 만경면 인홍리에서 부친 정문경님과 모친 이명인환님의 10남매 중 5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천성이 활달하고 근실하였으며 3살 때부터 백부 스라에서 양육되어 16세에 추산 서중한 대호범님과 결혼하셨습니다. 전초의 소생, 딸 둘을 친딸과 다름없이 사랑하여 인근의 칭송이 자자하였으며 부모를 효양하며 하사로의 도를 분명히 하여 가족들이 모두 따랐고 이웃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대종사님을 처음 뵌 지 3년이 지난 원기 12전에 추사님과 함께 가산을 정리하고 교단 창업에 전무하기 위하여 총부 군내로 이사합니다. 총부로의 이사에는 인화당 약방의 화제가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추사님에게 병이 생겨 치료에 정성을 다했으나 원기 15년 6월 1일 49일기로 열반하십니다. 당시 칠타원님은 35세였으며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이겨내며 90노령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딸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칠타원님은 원래부터 호담한 성격을 가진, 즉 호글 같은 여장부이셨습니다. 월말통신에는 그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외적으로 볼 때는 한갓 호담하기만 한 듯하나 이에 아울러 마음은 무한한 인자심이 잠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일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녁 해질 무렵 한 사내가 지게에다가 병든 여자 하나를 짊어지고 총부에 와서 칠타원님의 집을 묻더니 주인과 상의도 없이 안방에 내려놓고 가다가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빈지게로 돌아가는 그 사내를 해괴히 여겨 총부 사람들은 가지 못하도록 하고 칠타원님의 집으로 도로 데리고 갔습니다. 방 안에 이불을 덮은 것을 해치고 본즉 전일 보찜 장수로 다니던 이시성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칠타원님과 약간의 아름이 있던 이시성을 가진 보찜 장수였던 것입니다. 짐꾼에게 어찌된 일인지 따져 물으니 연국사라는 절에서 치료하고 있다가 그 절에 마침 재불공이 들었는데 이 병자가
마장이 된다고 그 절스님이 이곳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모두들 스님의 비인도적인 처사에 분개하면서 짐꾼을 야단치는데 칠타오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아주머니를 지어보낸 그 스님의 처사는 대단히 잘못되었고 지고 온 사람도 역시 잘못이요. 그 소위가 실로 개심치 않은 것은 아니로되 기왕 한 번 내 집에 지어온 이상에 그것을 도로 보내기는 인도상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해가 많이 남았다든지 그 병이 전염 악질이 됐다든지 할 것 같으면 오늘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었고 또 전염병도 아닌 듯하니 그대로 받아두고 오늘 밤 경과를 보아서 저 사람의 친척이 있다면 그곳으로 통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달리 처리하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여자는 불행히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칠타오님은 꺼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냐고 장례까지 모두 치릅니다. 월말통신 마지막 글에는 참 여장부시지요. 경찰에서도 칭찬이요. 면사무소에서도 칭찬이요. 누구든지 그 말을 듣는 자는 다 칭찬이었습니다. 선덕가라고. 전망품 16장의 용암회상과 미륵불에 대한 문답에 칠타오님은 그 중에도 첫 주인이 있지 않겠나이까? 라는 물음에 대종사님은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되나니라 하셨습니다. 1943년 4월 대종사님은 열반 직전에 첫 여자 수의단을 내정하시며 칠타오님을 본방단원으로 내정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 대종사님은 열반하십니다. 10년 동안 조실 진지상을 올린 칠타오님은 평소에 종사님을 하늘같이 부모같이 믿고 모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종사님의 열반을 당하고 칠타오님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금강산에 가십니다. 금강산으로 수양 가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실란가 저기서 나오실란가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다 드나들며 찾아다니셨습니다. 1946년 전제동포 구호 활동에서 칠타오님은 급식을 총지휘하며 담당하셨습니다. 890가마의 밥을 했으니 하루 평균 20가마니의 밥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원기 17년에 칠타오님은 전무 출신으로 출가하십니다. 총부 식당 주무로 대종사님의 식사 공량을 전담하십니다. 활달한 성격과 치밀한 보살핌으로 대종사님의 수족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후진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인정을 베풀었으며 심지어 종기가 나서 고통받는 후진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 치료해 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원기 26년부터 3년간은 총부 순교로 교화 발전에 노력하셨으며 8.15 해방 다음 해인 원기 31년에는 전제동포 구호소 주임으로 1년간 구호 사업에 종사하셨습니다. 이어 원기 32년부터는 총부 순교로 1년, 원기 35년부터 2년간은 총부 내감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셨으며 원기 37년 1년간은 양로원 주임으로 일하셨습니다. 천성이 활달한 만큼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과단성이 있었으며 헌신적으로 봉공한 일꾼이셨습니다. 칠타오님은 제1대 성업봉찬대회를 마친 후 원기 39년 6월부터 중앙수양원에 입원하여 수양에 힘쓰시다가 원기 62년 1977년 열반 얼마 앞두고 음력 9월 보름경에 가야겠다고 미리 날을 받아두더니 과연 음력 9월 13일에 82세의 일기로 열반하셨습니다. 칠타오님과 추사님 사이에는 외동따님이 있으셨는데 문타원 서공남 정사님이십니다. 어머님 칠타오님을 따라 출가하였지만 환속하였습니다. 이남 일녀의 자녀가 있으며 따님은 현재 원대 도서관 부관장님이신 이미연 부관장님이십니다. 문타원님의 일화에는 오늘날 정려 제도와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몇몇 여제자들이 삭발을 합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정갈하게 모양을 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신이 소모되므로 이것 때문에 사심이 나고 수도 생활에 방해가 된다 하여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대종사님은 몹시 노하여 종을 쳐 대중들을 공회당에 불러 모아서 말씀하십니다. 저년들은 내 제자가 아니야.
저는 늘 북치고 조리 돌리고 당장 보따리 싸서 내보내. 너희들이 저의 여성들처럼 머리 깎고 남복하고 다녀봐라. 세상 사람들이 한 번 볼 것을 두 번 쳐다보지 않더냐. 그러고서야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걸 왜 모르느냐. 우리 공부는 평범한 대중생활 속에서 하는 공부다. 조실로부터 된통 꾸중을 듣게 되자 삭발한 여제자들은 부끄러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대중의 눈을 피해 다락방에 숨어버렸습니다. 칠타원님은 대신 나서서 조실에 손발이 닳도록 빌고 식칼을 들고 인연 너 죽고 나 죽자며 딸 서광남을 찾아 구석구석을 쫓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칠타원님은 대송사 제세시 선정된 여성 표준제자 10명 중에 든 선진이요 최초의 여수의단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런데 법훈록에는 칠타원님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10분 중에서 유일하게 법훈록에 이름이 없으신 분이 칠타원님이십니다. 이런 해상의 공덕주로 초창기 어렵고 어려운 시절 모든 것을 교단으로 퍼나르셨던 칠타원님과 추사님은 가족 친지들의 눈에는 사교에 미친 부부였습니다. 인화당 약방의 몰락으로 그 불씨가 발화되어 재산 분쟁이 일었고 양자의 소송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추사님은 형님인 춘산 서동풍의 불법 영구회식 열반 상장식을 두고 가족 친지들은 육아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치르자 약방이 망하였다고 주위에서 쑥덕 공론이 대단하였습니다. 약방을 비워놓고 노상 밖으로 돌아다니니 어찌 불이 안 날 것이며 해괴하게 초상을 치르니 이런 변괴가 생긴다며 필시 조천자 교처럼 집안을 털어먹을 것이라며 비난이 물끓듯 하였습니다. 약방에 불이 난 것은 조상의 앙화라고 극언하는 집안 사람도 있었습니다. 칠타원님은 10남매이시고 추사님은 11남매이십니다. 지금 현재 가족 친지의 교류는 완전히 끊어져서 소식도 모르고 문타원님의 이남 일녀의 자녀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교단사와는 상반된 가족사입니다. 이런 와중에 칠타원님은 이런 해상에 마지막까지 남으셨고 따님 문타원님은 환속하셨지만 자신을 본삼아 후진들은 출가의 길을 오롯이 가길 염원하며 총부 근처에서 사셨습니다. 문타원님은 기도와 우리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에 눈에서 이에서 사리가 나왔습니다. 스크린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사리입니다. 대산 종사님은 불보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대도의 전법 성지인 총부는 수많은 출제가와 방문객들이 오갑니다. 그 시작에 칠타원 정세월 정사님이 있었습니다. 총부를 오갈 때 칠타원님, 추사님, 문타원님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팔타원 황정신행 종살은 1903년 7월 10일 황해도 연안에서 부친 황원준 선생과 모친 송귀중화 여사의 3남매 중 장녀로 출생하셨습니다. 팔타원 종살은 9세에 연안보통학교에 입학, 13세에 이화학당 중등부에, 그리고 17세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1년 동안 일본어를 공부하기도 하셨습니다. 원기 6년 중국에 건너가 길림성 여자사범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귀국해서 이화여전 보육과에 입학 제2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 후 화강교원에서 화랑유치원을 신설하고 교사 일을 맡아보는 중 27세에 강익하 씨와 결혼해 일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이렇듯 유족한 생활을 하던 팔타원 종사는 세속 생활에 대하여 허무한 생각이 일어 원기 20년 금강산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마침 금강산에 휴양차 왔던 이천륜 교도를 만나게 되었고 불법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음을 소개받게 되었고 영원한 삶의 길잡이인 대종사를 친견할 수 있는 기연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팔타원 종사는 도남동에 자리한 교당에서 대종사를 처음 뵙게 되었고
부처되는 공부를 한다는데 감동되어 교당 내왕하는 발길이 빈번해졌고 원기 26년 서울교당 주무에 임명되어 수년간 교세 발전과 교당 유지를 담당하였으며 확장되는 기관과 불어나는 교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단에 물심양면으로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원기 30년 보화원이란 간판을 내걸고 고아들을 모아 보살폈고 8.15 해방으로 귀환하는 동포들을 위해 구호소를 마련해 구호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원기 34년 4월에는 제가 교도로서 처음으로 정수희 단원에 피선되었고 원기 35년에는 남편의 갑작스런 열반을 맡게 되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4월에는 유엔의 사회 분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사회사업 훈련 및 시찰을 위해 영국을 순방하는 등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6.25 전쟁 발발의 소식이 전해졌고 식구들의 무사를 기원하면서 9.28 수복 후 귀국하게 되었으나 외아들의 죽음으로 크나큰 슬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팔타원 종사에게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 박사는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을 돌보라고 권유했고 원기 36년 3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한국보육원의 원장직을 맡아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도 대종사께서 깨우쳐 주신 정신교육에 중점을 두어 무엇보다도 자력 양성을 하도록 지도하였고 자기만 못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인격의 소유자가 될 것을 당부하면서 긍지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교육했습니다. 원기 55년 그동안 휘경동에 있던 한국보육원이 양주로 이사를 하였고 그 자리에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원기 67년 2월 23일에는 사회복지법인 창필재단을 설립하고 한국보육원을 교단에 희사했습니다. 원기 42년 대중의 찬양 가운데 대호법의 법훈을 서운받았으며 원기 76년 3월 제11회 수의단회에서는 소태산 대종사 탄생 100주년 성업봉찬 기념대회를 맞아 법위를 출가위로 사정하고 종사의 법훈을 서운키로 결의했습니다. 이어서 그 팔타원 환정신행 선지님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유성교당에 계시는 민성효 교무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성교당 민성효입니다. 제가 시간을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약을 먼저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타원님은 우리 회상의 제가 교도로서 큰 역할을 하신 그런 어른이십니다. 제가 팔타원님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했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은 어떤 점이냐면은 팔타원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발표도 많이 있었지만은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팔타원님은 한국 컬러 영화의 제일 첫 번째 제작자이자 또 그 영화의 주인공이고 또 그 극본을 쓰신 그런 분이셨어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6mm 컬러 영화의 제작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전송가는 팔타원님이 주인공인 두 번째 영화죠.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팔타원님을 연구하면서 제가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랬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팔타원님은 1903년생으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타원님의 실제로 생년은 190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는 1903년으로 거의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팔타원님은 실제로는 1900년생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105살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해도 연안 모정리 출신이신데요. 아버님과 어머님, 아버님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인생의 도리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
어려서 많은 사람을 돕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타원님이 한국보육원을 운영하면서 그 아버님의 정신을 아버님의 정신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팔타원님은 연안보통학교 이하학당 또 이하학당 중등부, 지금은 경성여자보통고등학교인데요. 거기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는 1918년에 부친이 49세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당시 아버님이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당나귀를 타고 이하학당에 입학을 하신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기독교인인 어머니께서 집에서 끼를 제작해서 나눠주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구속되게 됩니다. 그 구속된 사연 때문에 그 법정에 가서 여러 가지로 어머니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동안에 불리하게 진술을 하는 것을 본 팔타원님의 남편, 나중에 남편이 되신 강익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면서 도움을 주고 그 인연을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되었습니다. 19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팔타원님은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길림성 여자사범학교에 들어가시고 거기를 졸업한 후에 그곳에서 유치원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하학당 대학가에 입학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펜젤러가 이화여전을 이화대학으로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타원님은 이화학당에 입학해서 이화전문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졸업 후에 팔타원님은 화강유치원을 신설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당시의 신문 기사입니다. 1934년 11월 16일자 기사인데 한 7, 8년 정도 유치원 교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중간에 쉬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지가 않고요. 팔타원님의 그 특이한 점은 당시에 결혼을 하신 후에도 유치원 교사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남편 강익하 씨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매우 부유한 그런 분이신데 전부 쭉 생략을 하고요. 아까 그 판임관으로 근무할 때 팔타원님을 도와주시고 8년간 팔타원님을 따라다니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팔타원님이 근무하는 화강유치원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63빌딩으로 잘 알고 있는 대한생명의 창업자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기정미 총남과 익정보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 말하자면 주식의 시세를 알려주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 정도로 인천에서 강익하 상점이 있고 서울에는 금익정권을 개설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엄청 시간을 많이 들여서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강익하 선생이 백범 선생에게는 48년형 뷰익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8년형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요. 47년형이에요 이게. 그걸 선물을 하셨고 또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많은 이제 정치 자금도 대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여러 가지 혹시 친일일지 어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그 논외로 생각합니다. 팔타원님하고 강익하 씨가 결혼 후에 팔타원님은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사직동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또 남편의 고향인 재령에 가서 살 때에는 시집 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약간 또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팔타원님이 고민이 되셔가지고 그 후에 금강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사진이 이제 팔타원님 굉장히 예쁘시죠. 당시에 요즘 같으면은 이화여대의 메이킹이 됐을 거다 이런 그 수레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팔타원님 오른쪽이 강익하시고 밑에 큰딸 가운데가 6.25 때 실종된 강필국, 오른쪽 그 사진은 뚱뚱한 분홍색 이분이 작은 딸입니다.
대종사님과 원불교로 만난 것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개성교당 이철륜을 금강산에서 만나면서부터 이제 원불교와 인연이 됐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꼭 교화에는 공을 들여야 되겠다. 이 교훈을 이 사연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타원님과 응사님이 계시는 서울교당에서 대종사님을 뵙게 되고 대종사님께서 30년은 참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어떻게 30년을 참아 3년도 못 참는데 이런 생각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순천상해를 운영하셔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한 분은 총부에 와 있는 동안에 순천상해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화재보험에 대한 대종경 법문 있죠. 그거하고 관계되는 것 같고요. 불난 후에 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난 집에서 혼수를 하면 잘 산다 그래가지고 순천상해가 엄청 잘 되고 그래서 땅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그런 돈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이화장은 이승만 대통령께 넘기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화장을 처음 건설할 때 팔타원님이 돌도 갖다 놓고 나무도 갖다 심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한 건물이 이화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이화장인데요. 다음 동대문 부인병원입니다. 동대문 부인병원은 이화학당 내에 보구여관이라고 명성황후가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 원불교에서 정신대를 피하기 위해서 선지님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궁금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팔타원님이 그 당시에 동대문 부인병원을 샀기 때문입니다. 동대문 부인병원이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일 때 남편 강익하 씨가 샀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김한란 박사에게 빌려줬는데 결국은 나중에 김한란 박사와 소송이 붙어가지고 김한란 박사가 승소를 하고 팔타원님이 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강필국이 태어난 곳이고 그 장소에서 그 병원 내에서 타가수를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구타원님과 안경 쓰신 분은 당시 병원장이에요. 병원장이고 우리 선지님들이 가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간호원도 하고 사무원도 하고 그러면서 정신대를 피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른쪽이 당시의 동대문 부인병원인 보구여관의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구타원님이 앉아 계시고 병원장은 뒤에 앉아 있죠. 구타원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진이에요. 해석이 필요한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동대문 부인병원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좀 팔타원님께서 굉장히 억울해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가 제작에도 왜 성가에 유명한 작곡가들이 많았을까? 그게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나훈영 씨라든지 당시 찬송가 작곡가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인데 그분들하고 인연이 된 것은 팔타원님이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팔타원님께서 지은 교가 중에서 영산해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영산해상 그거 참 좋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8.15 강복이 되고 그때 우리 교단에서는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전제동포 원호의 설립 취지서가 있습니다. 취지서에 보면은 팔타원님이 이름이 올려져 있죠. 이 사진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동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로 간다. 이 사진은 서울이 아니고 부산 사진입니다. 우리 여성 교무님들께서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하시면서 찍은 그런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서울역입니다. 역시 전제동포 구호 사업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는 모여 있는 밥을 먹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전제동포 구호 사업의 활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허영의 생활을 안분의 생활로, 원망의 생활을 감사 생활로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주산 종사님이 발진 티푸스에 감염돼서 돌아가시게 되죠.
여기에 말씀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밑에 보시면 불법 연구의 부인 동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성 회원들이 와 있을 텐데 당시에 여성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마 급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내용 참 멋지지요. 그 다음에는 현재 일상수행의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청년동맹에서 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과 이 새생활 건설을 인쇄해서 많은 동포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전제동포 구호사업의 효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시작이 됐고 우리가 전제동포 구호사업을 잘 하고 그 당시에 그 한남동 정각사 자리는 1인이 가지고 있다가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해서 팔타원님께서 사줬다고 합니다. 사줬다고 해요. 네, 당시 부하원 강당 모습이고요. 입구, 부하원 입구입니다. 지금 한남동이죠. 2번이 부하원이고 3번이 법당이고 5번이 당시 그 한남동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성일기라는 영화의 제작자이자 극본을 쓴 분이자 주인공이신 팔타원님 멋지죠? 네, 이것은 전송가의 장면입니다. 전송가 포스터하고 록 허드슨은 우리 어른들 많이 보셨죠? 그분이시고요. 당시 팔타원님이 아쉽게 생각한 것은 배우를 안순영이 저기에 이제 팔타원님이에요. 그런데 인도 배우를 썼다는 것이 팔타원님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예, 그 감독과 주연 배우와 영화 장면이고요. 한국보육원은 전쟁 고아들을 1000여 명의 전쟁 고아를 제주도로 이송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한 그런 곳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쭉 생략하고 아동시 정말 멋지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브라스 밴드를 만들었는데 그 밴드원들 모습입니다. 수많은 상을 받으셨습니다. 송추 농민들이 땅을 희사한 걸로 공덕비를 세워줬고요. 팔타원님께서 70세에 희경학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70세에는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죠. 네, 이 영상은 꼭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이들을 하루에 2번씩 죽을 써서 먹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죽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 보동고 안고 가가지고 목욕탕에다 씻기고 그런 그 모성애 어머니가 아니면 그런 마음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나온다니까. 황혼순, 가슴 시린 전쟁의 인연을 모성으로 지켜낸 시대의 어머니입니다. 외아들을 잃고 외아들 대신에 1000여 명의 고아를 거둔 그런 분이 바로 팔타원님이십니다. 팔타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팔타원님께서 올해 당신을 모신 국타원 이현봉 원로님을 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팔타원님의 그 자료도 첨부를 했는데 책에 이제 약간 나와 있고요. 제게 이제 그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팔타원님과 관련된 동영상이라든지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책에 낸 유인물은 천성을 받들어 그 책하고 또 원불교 신문이라든지 각종 그 가져온 것을 많이 인용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예전에 그 효산 손정윤 원로님께서 팔타오님에 대한 원고를 쓰셔가지고 그거를 드렸다고 해요. 그 원고를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타오님 정말 멋진 분이고 당시에 팔타오님이 춘원 이광수를 입교시키자 그랬는데 대종사님께서 안 된다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팔타오님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그 분으로 인해서 한국의 그 돈이 많다든지 권세나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원불교와 많이 인연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멋진 팔타오님을 연구하게 돼서 저도 무척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